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네. 내가 입찰 들어와서 낙찰,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뭐 내가 무슨 경매 고시를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내가 실전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그 내용만, 엑기스만 딱 배우면 되죠.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멘토가 있다면은 애매한 물건이나 걱정되는 물건들을 답변을 받으면 되고 검토를 받으면 되고. 맞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경매 투자 방법이거든요. 진짜 같이 뭔가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네. 같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매 공부를 책으로 독학해보면서 경매 법원에도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낙찰을 받으려고 금액을 쓸 때도 내가 잘 쓰는 걸까? 아, 법원도 가보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낙찰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인장할 때 이제 그런 거죠. 배를 눌렀는데 네.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맞아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가는 건데도 이게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계시면 그래도 한번 왜 선생님이 검토해 주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 확신. 학생의 마음에서는 확신이 안 서요. 근데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재테크 신선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절차를 다시 이어가 보면 낙찰을 받았고 낙찰 후 절차는 이제 이 잔금을 치르면 내게 되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두 글자가 있잖아요. 명도. 네. 이 명도가 그 아까 제가 생각했던 이 빨간 딱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뭔가 이 집을 열고 들어가서 나가라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정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거기 또 열었더니 누가 살고 있을지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명도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낙찰 받고 얘기하세요. 일단은 왜냐면은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네. 낙찰을 안 받고는 절대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명도를 책으로 읽어봐야 두려움만 커지고 네. 실제 해보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 거죠. 여태까지 네. 여성분들이 더 명도를 잘하세요. 남성분들보다. 되게 지금 반전이죠. 네. 말도 안 돼, 막.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아직도 명도 진행 중인 물건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보는 거는 고사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해봤어요. 문자로만. 그렇게 또 할 수 있구나. 문자로만 명도한 건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와. 물론 가서 보는 게 더 네.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런 거 되게 두려워하시죠. 네. 그래서 굳이 안 가도 돼요. 문자로 뭐라고 해요? 문자 시나리오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이제 이사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임차인이에요. 네. 근데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자동으로 이상한 걸 주워 듣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각종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서 우편물들이 막 와요. 집으로. 세입자인 저한테요. 네. 지금 너 이제 경매 진행 중이더라. 우리한테 수수료 좀만 주면은 우리가 이사비 많이 받아주고 와. 너 최대한 낙찰 받고도 좀 늦게 나가게 해줄게. 솔깃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럼 내가 전화해보잖아. 네. 궁금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낙찰자 오면은 우리가 코치해 주는 대로만 하면은 이사비도 더 받을 수 있고 막 그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합법적인 일인 거죠? 이상한 분들은 아닌 건가요? 엄밀히 사기꾼도 있나요? 따지면은 그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이 틈새를 노린 또 약간 어떤 사업인 거군요. 제대로 신고를 하면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 쪽으로 어머. 그런 소지들이 좀 있죠. 어. 충분히 있고. 그런데 요즘엔 좀 덜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서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오면은 좀 버티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낙찰자로부터 이제 연락이 와요. 네. 일단 뭐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날라옵니다. 네. 그러면은 나의 작전은 뭐였죠? 계획은 오래 버틸 생각. 그냥 너 오면은 그냥 멘트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법대로 하세요. 난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못 나가요. 그렇게 배짱을 부려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는 경매 초보들은 그게 먹히거든. 무서워. 그쵸. 법대로 하려는데 뭐가 법대로 하는지 몰라 일단. 안 나간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돈을 달라는 대로 줘야 되나? 그렇죠. 되게 불안하죠. 그런데 얘는 안 오고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날라와요. 그 내용을 봤더니 무슨 이제 뭐 인도명령하고 뭐 강제 집행하고 돈은 진짜 다 내가 내야 되고 이거. 네. 그리고서 나중에 내가 늦게 나간 만큼 막 또 뭐 월세, 뭐 임료상당 뭐 이런 것도 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런 게 막 날라와요. 그러면은 어때요? 무서우니까 세입자인 저는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서 그때 뭐 우편물 왔던데 전화했더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버티면 돼요. 또 그 얘가 뭐 이제 신뢰가 안 돼. 네. 내용 증명 봤더니 이거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이제 법률사무소 가서 물어봤더니 진짜야 이게. 진짜 이대로 돼. 네. 그럼 나는 사실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갈수록 손해다. 손해는 커지고, 그리고 진짜 강제 집행이라도 내가 당하게 되면은
그 집행 비용 보통 한 1,000만 원 돈 나오거든요. 근데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 돈 내가 물어줘야 돼요. 어머. 낙찰자한테. 빨리 나가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야 이거 버틴다고 될 게 아니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막 문자가 와요. 언제 이사 계획 어쩌고저쩌고 막 물어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무섭죠 이제. 근데 그냥 협박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야 알아봤더니 네. 그러면은 나가야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난 이사비 안 주면 안 나가요? 할 수 있나요? 안 그러죠. 네, 명도가 그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섭다는 이 사람들의 선입견이 생겼을까요? 잘 모르고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점유자는 딱 두 가지예요. 이사비 많이 주세요. 1,000만 원 안 주면 못 나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게 이미 권리가 넘어갔는데 네. 무슨 근거로 저한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사비를 요구하는지 좀 이상한데요? 네.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알고 제대로만 대처를 하면은 아. 명도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입자는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한 개는 이사비를 많이 주세요고 한 개는 또 뭐예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공짜로. 공짜로? 공짜로.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잔금 내면은 그날부터 이제 인조상당의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이제 월세를 원래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잔금 내고서 한 6개월 후에 나갈게요. 지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는 지금 빨리 못 나가. 아이 뭐 법대로 해. 난 못 나가. 그런데 1,000만 원 주면은 내가 원래 6개월인데 내가 한 3개월 정도 후에 나갈게. 완전히 뭐 이런 거죠. 협박 아니에요 이거? 욕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낙찰자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정말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쵸. 믿음? 신뢰? 뭐 네. 하여튼 그런 거를 느끼면 점유자가 네. 버틸 수가 없죠. 그쵸. 네. 그럼 이제 문자로만 이렇게 설명을 조곤조곤 해줘도 합리적인 사람이면 그냥 나가겠죠.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세요. 꼼꼼하게 그런 거 해서. 말을 또 사근사근 아니요, 부드럽게 하시면서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문자로? 오히려 초보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정규 강의 때 그 내용 증명 내용 플러스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멘트까지 다 와, 그거를 알려주시나요?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거 잘 할 자신 없으면은 네. 만나지 마세요. 그냥 그냥 통화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도 다 할 수 있구나. 문자로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 완전 꿀팁이었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세입자가 나갔다. 나갔죠. 네. 나갔으면은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내가 들어가 살든지 그렇죠. 이거를 세를 주든지. 일단 내가 들어와서 살 거야 그러면은 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인테리어 그냥 예쁘게 하면 되고 네.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심플해요. 그렇죠. 네, 좀 해볼만한 용기가 다시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저는 이제 일반 매매도 일단 많이 팔아봤을 거잖아요. 네. 뭐 사기도 많이 또 사봤고 이런 매매 과정에서 골치 아픈 일들이 의외로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경매보다요? 네. 오. 경매는 지금 말씀드린 게 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사기에 대한 문제, 요즘에 뭐 매매 과정에서 또 사기에 대한 뭐 사기를 당했네 이런 문제들 뭐 가끔씩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네. 경매는 법원에서 이거를 중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법원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냥 이대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 내용만 다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거리들이 없는 거죠. 이 6단계 프로세스 듣고 나니까 진짜 저도 다시 경매 공부에 대한 의욕이 불끈 솟으면서 저희 가족 동생 집 좀 알아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선배님께서도 이제 오랜 투자 하셨잖아요. 경매 에피소드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명도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저도 떠올라요. 네. 왜 그러냐면 명도가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 처음 할 때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해야 됐잖아요, 세입자한테. 그쵸. 근데 제가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넷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혼자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돌리고 네. 그리고 연락을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뭐 나름대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혼자 끙끙 앓고 나면서 다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런 전화를 했었어요. 네. 연락을 해서 제가 낙찰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다가 전화를 끊었거든요. 나중에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혼자 그 상황이. 왜 왜요? 그러냐면 세입자가 그 사이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낙찰자가 됐을까? 그리고 연락이 안 오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나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저만 혼자 끙끙댔던 게 아니라 그쪽도 끙끙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제 아까 명도 사례 들어주실 때는 막 세입자가 어떻게 소위 갑질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갑질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입자는 아마 자기한테 연락 올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까, 무슨 짓을 할까, 또는 혹시 깍두기는 아닐까, 맞아.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제가 할 때는 벌써 이제 10여 년 전도 네. 훨씬 더 전일이니까 그때는 이사 비용으로 그때 한 50만 원 정도면 적당히 줄 때였었어요. 근데 50만 원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이없게도 단 한 번의 통화와 나중에 나가겠습니다, 언제 나가겠습니다 하는 통화 딱 2번으로 명도가 해결됐었거든요. 와. 그래서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깨달았죠. 아, 이게 초보자, 경매 초보자도 이 경매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세입자도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래서 그때 조금 명도에 대한 어떤 그 감정, 네. 뭐 감정이 아 이게 그 엄청나게 힘든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가장 기억에 나고 그리고 첫 번째가 꽤 수월하게 오. 끝냈던, 그래서 실제로 몇 개월 안에 바로 정리가 됐었어요. 재테크 신선배. 네, 그 세입자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저희 경매에서 등기부 볼 때 세입자 얘기는 사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아예 없는 경우였죠. 네. 근데 임차인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권리 분석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사실은 경매 공부의 한 90%는 임차인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한두 끝도 없는데 네. 간단하게 초보분들이 접근하시기 정말 간단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이 사건은 또 다시 이제 빌라로 넘어갔죠. 네. 빌라고 나는 투자금이 비교적 좀 적고 나는 돈은 되게 많지만 네. 그래도 처음에는 좀 소액으로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내가 빌라를 한번 골라봤어요. 네. 수원시에 있는 빌라다. 네. 그리고 가격도 뭐 감정평가된 금액이 1억 2,800 저렴하죠. 근데 유찰 많이 됐죠. 네. 그것도 거의 반값 정도로 최저가가 떨어져 있죠. 뭔가 반값까지 떨어지면은 복잡한 권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일단 걱정을 부여안고 네.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이제 네. 등기부 권리 분석을 우리 아까 배웠죠. 네.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근저당 설정. 근저당이죠. 그럼 네. 아까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다 기억하시죠? 네, 이 밑으로 다 사라진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 없어진다. 끝. 그럼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끝. 그런데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제 점유자. 그러니까 네. 임차인을 봐야 돼요. 임차인 현황 이 파트를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1억 있습니다. 4천, 보증금 1억 4천.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임차인이. 네. 2명이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정보가 없죠. 네. 미상이라고 돼 있죠. 네. 더 막 무섭죠. 네. 얘는 뭐야? 얘는 그래 임차인인지 알겠어. 1억 4천. 얘는 뭐 정보가 없으니까 엄청 불안한 거죠. 네. 이거 그런데- 근데 빌라 한 집 아니에요? 301호? 그쵸? 근데 2명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뭔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집이어도 네. 거기에 뭐 방이 2개, 3개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서 임차인이 뭐 2명, 3명 있는 경우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오, 네네. 네. 어쨌건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일단 무서워요, 모르니까. 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낙찰자 아까 등기부 권리 분석은 등기부에 혹시 안 없어지는 권리가 있느냐. 네. 그런데 다 없어지면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될 게 없죠. 네. 근데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 이것도 딱 2가지예요. 낙찰자가 이 임차인을 책임져야 되느냐, 책임지지 지표? 않아도 되느냐. 네. 이 2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책임져야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뭐 어디까지 뭘 얼만큼 책임을 져야 되느냐. 네. 그런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왜 말소 기준 밑에 있는 권리 다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임차인의 권리 또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례가 어떤 건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비교를 하면 되냐면 이 말소 기준이 얘잖아요. 네. 이 날짜, 이 등기된 날짜랑 네. 임차인의 전입된 날짜를 비교를 하면 돼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게 더 빨라요? 2017년, 2021년. 17년이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임차인이 더 느리죠. 네. 그러면 이거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 낙찰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 오. 그럼 이제 끝이에요.
네. 그럼 나가야 되는 임차인이 낙찰되면. 권땡땡님은 네. 21년도라서 이제 더 후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소 기준보다 늦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권리도 이 말소 기준 밑에 있는 뭐 가압류나 압류나 뭐 그 밖의 권리들처럼 없어진다. 그 밑에 조땡땡님은 2017년 8월인데 그렇죠. 그래도 늦네요. 8월 3일, 아, 얘는 5월 5월 16일. 16일. 더 늦죠. 네. 그러니까 아. 임차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조땡땡은. 하지만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낙찰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거의 깨끗한 권리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이제.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네. 이 근저당보다 더 선순위에 있다면 조금 네. 더 복잡해지니까 더 심화된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또 두려워서 그렇죠. 포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좀 경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아 이거는 괜찮다,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또 분석할 수가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명도하기도 더 수월해요, 임차인이. 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집주인보다 사실은 임차인이 수월한 경우들이 더 어. 많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처럼요. 그렇죠. 네, 그럼 상가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